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시가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경제 현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수출, 고용률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 이는 혁신을 거듭한 결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시민들도 대구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오늘 TK광장의 결투에서는 민선 8기 1년 대구시정을 평가해보고 현장 리포트에서는 공사가 다시 멈춘 대구 이슬람 사원 현장을 찾아봅니다. 6월 27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하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김천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비탈면 보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차선 변경 미리 해주시고요. 중앙고속도로 위로는 춘천 방향으로 다부터널 부근에서 정체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화랑로 반야월 삼거리에서 동대구 나들목 방향입니다. 반야월 삼거리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크레인 동원한 작업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유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신천교 지하차도 일대에서 차간거리 좁혀 이동하겠고요. 구마로 감천내거리에서 볼리내거리 방향으로 막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이상 오르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최고 31도 이상으로 더 무덥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7도, 습도는 76%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대구시가 올해 안에 달성군 옥포읍 일대 제2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대구시를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제2국가산단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와 산단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차원입니다. 네, 체결된 업무 협약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제2국가산단 재정 투자와 사업 여건 개선 또 수요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LNF, SL 같은 지역 주요 기업이 투자 양해각서를 함께 체결해 국가산단 입주 의향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는데요. 네. 기업 수요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그렇군요. 이 협약이 빠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이 특별법 통과로 궤도에 올랐죠. 이제는 사업 주관사 선정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크고 또 대형 사업 경험도 많은 LH 참여를 대구시는 바라고 있는데요. 정작 LH는 아직 참여를 주저하고 있어서 대구시가 속이 타는 눈치입니다. 네, LH가 사업 참여에 조심스러운 이유가 있을까요? 예, 부채 비율과 재무구조 악화 때문입니다. 주요 국책 사업 다수를 떠맡다시피 수행하는 LH는 올해 부채가 151조 원으로 부채 비율이 지난해 연말 기준 220% 수준입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털어낼 수 있는 부채긴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인데요. LH는 높은 부채 비율이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평가에서 3년 연속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D등급부터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이 중단되는데 일을 할수록 부채가 쌓이고 성과급이 줄어들다 보니 새로운 사업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신공항 사업이 워낙 규모가 큰 초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고민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특히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은 공항을 다 짓고 또 기존 대구공항 부지 개발 단계에서야 비용이 회수 가능한 탓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도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LH는 신공항 사업 참여를 요청하는 홍 시장에게 역으로 정부의 공기업 평가에서 부채 비율이 반영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네, 서로 도움을 주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대구시가 지역화폐 서비스 대구행복페이를 대체할 대구로페이를 내달 3일 출시합니다. 할인율은 7%로 46만 5천 원을 내면 월 최대 50만 원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충전은 대구은행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고 배달 및 택시 서비스 앱 대구로에서 쓰거나 QR코드 간편 결제 서비스 등 현장 결제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7% 할인율 참 반가운데 어플과 QR을 사용하기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대구 행복페이처럼 실물카드 발급 없이는 고령층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네. 대구시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물카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실물카드는 내달 17일부터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식 하나 더 보죠. 예, 준공 및 분양을 앞둔 대구 수성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시행사와 인근 자동차 운전학원이 경계구역 담벼락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건물 1층 상가 불과 2m 앞에 인근 운전학원에서 투박한 콘크리트 블록담을 쌓고 있는 겁니다. 시행사 측은 이 담이 상가 안팎에서 시야를 가리는 데다 미관상으로도 나빠서 분양에 차질을 빚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이 때문에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서 시야가 트이는 형태의 담을 쌓아주겠다는데도 운전학원에서 묵묵부답이라며 악의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원 측 입장이 궁금한데요. 이 학원 측에서는 건물 신축 이전부터 블록담이 있었는데 이게 공사 과정에서 헐렸고 네. 이를 조금 더 연장시키는 형태로 복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담을 쌓는 곳은 학원 사유지여서 수성구청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정리수납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희란입니다. 제가 원래 정리를 좋아해서 이웃집에 갔을 때 어지러 있거나 가구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하면서 제가 가구도 이렇게 다시 재배치해드리고 이런 일을 제가 한 10년 전부터 해왔더라고요. 정리수납이라는 게 붐이 일어나면서 이게 직업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4년 정도 됐고요.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뀔 때 5월달 전후에 좀 많이 바쁜 것 같고요. 또 11월 달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또 명절 앞두고도 굉장히 바쁜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을 때 그걸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고객님을 대할 때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대할 때 그 진심이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두 개가 그래도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일을 만나고 확신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이 많다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반드시 성과가 좋을 겁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빈틈없는 정밀 타격감을 갖춘 정혜용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보좌역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민주당의 도약은 대구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근데 벌써 2023년의 절반이 다 흘렀더라고요. 다음 주면 7월이잖아요. 근데 7월이 대구시에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군의가 대구의 품에 들어오게 되고 민선 8기 대구시 출범 1주년이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국 3대 도시 명예를 되찾겠다라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 1년의 대구 시정을 총평 한 점 해볼 텐데 우리 부시장 출신이시니까 네. 정혜영 특별보좌역부터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벌써 제가 그만둔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네요. 지난 1년 동안 홍준표 시장님 들어오셔서 네. 정말 열심히 하셨고 또 그 뒷받침하느라 우리 시청 공무원들 정말 아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나오면서 뭐 이런 평가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물어봤더니 네. 고민을 해보셨네요. 다들 뭐 큰 기대로 뭐 시장 큰 정치인이 오셨으니까 기대로 네. 시작했는데 아직은 체감은 좀 덜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기대만큼은 다만 아직은. 뭐 결국 시장만 있고 시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시민을 더 챙기는 시정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목소리였습니다. 대구시 분위기가 좀 그렇게 흐르고 네, 있군요. 예, 시장은 독불장군, 공무원은 자중질환, 시민은 노심초사.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님은 먼 곳에 마음은 공밭에. 님은 먼 곳에 있군요. 예.
마음은 콩밭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시장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시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길 저희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기대를 해보고 자 1년간 홍준표 대구시장이 변화 혁신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성과 중에 베스트를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먼저 강 위원장님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베스트라면 아무래도 네.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민주당과 합심해서 통과한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대구 광주 간 달빛 고속철도를 이제 추진하겠다. 네. 그런 거예요. 단초는 민주당의 2021년 국토부 철도산업심의위원회에서 달빛철도 근거를 마련했고요. 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종착지는 대구 광주 간 달빛철도이고 이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네. 시작을 했는데 홍 시장이 이걸 받아서 네. 예타도 통과시키고 이제 달빛철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해서 또 대구와 광주가 같이 추진되고 있어서 네. 굵직한 사업이 해결이 됐다. 여기 통과돼야 또 2038 또 대구 광주 아시안 게임 또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예, 뭐 저도 뭐 강민구 위원장처럼 신공항 특별법 굉장히 역시나 신공항이. 통과시키느라고 네. 왜냐하면 그게 최근에 이제 사업 투자 설명회도 있었지만 네. 투자를 결정하는데 그 민간에서 굉장한 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거다. 굉장히 수고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또 군위 편입 문제 네. 이게 그냥 간단히 끝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문제들도 많이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달빛 고속철도가 예타가 없어져야겠죠. 그렇습니다. 법으로 예타 면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구와 광주 간에 사람이 별로 안 살잖아요. 네. 사람이 안 살면 예타 통과는 사실상 힘들어요. 네. 하지만 국토 균형 발전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민주당에서도 애를 써주실 거고. 당연히 2021년에 민주당 정부 김부겸 총리하고 당시 네. 당대표가 추진했던 일입니다. 네, 앞으로 좀 기대를 모아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정혜용 특별보좌역께서는 신공항 특별법도 아주 큰 성과로 봤지만 베스트로 좀 다른 걸 꼽으셨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아마 대구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대구로 택시 어플리케이션의 성과로. 그게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야간에 우리가 이제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종점까지 시내버스가. 시내버스가 종점까지 가도록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작은 것들이 아마 제가 시민들께 물어봤을 때는 네.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다. 아니 그건 저도 거들고 싶어요. 정말요? 원 시장 때 했고 홍일학 경제부시장 때 시작하고 정혜영 부시장이 마무리한 사업인데 제가 당시에는 야 행정기관에서 사기업체가 하는 서비스에 뛰어들면 밀릴 거다 안 될 거다 이랬는데 네. 최근 이용해 보니까 정말 편리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가 있어야 계속 성공할 수 있다. 이걸 꼭 대구시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야가 이렇게 같이 칭찬을 하니까 참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지난 1년대 돌아보니까 요건 좀 잘못했다. 워스트를 좀 뽑아보면 우리 정혜영 부시장님부터. 아무래도 신청사 건립 사업이 네. 일방적으로 표류하고 있다. 신청사. 네, 신청사 네. 부분 그리고 취소원 합의가 환경부, 구미시, 대구시가 이제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안동으로 간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근데 이제 이게 뭐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떤 그 과정이 아무런 시민들과의 협의나 합의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공론의 장이 좀 부족했다. 예, 그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정혜영 부시장과 똑같아요. 지수원도 지난 30년간 못했던 것을 당시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그리고 구미시장 5자 합의로 사인을 했는데 작년에. 굉장히 오래 걸린 부분이죠. 근데 다시 검증이 새로 필요한 안동댐으로 가겠다 해서 이거 언제 될지 모르겠고요. 또 신청사 이제는 그 당시는 내가 뭐 크게 찬성을 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100명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두리점수장 부지로 이전하겠다 하는데 일부 부지를 매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백지화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고 또 경북도청 부지에 문화사업 허브 복합문화공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화원 교도소 부지로 가겠다고 덜렁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제 문화산업은 교통중이 원활한 곳에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이 부분이 많이 아쉽다. 보통 아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잘못한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취소원이나 신청사 이전은 앞으로도 좀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홍 시장이 했던 일 중에 제가 이제 전 주부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게 대형마트의 일일 영업 계속 할 수 있게 이게 좀 전국적으로 파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 노동자들, 그 마트 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회비 없이 해놓으니까 또 그리고 전통 상가들이 또 타격을 받아요. 이런 것도 먼저 하여튼 저질러 놔붙는 거죠. 근데 시민들 중에 찬성하는 그건 분들. 사실 지난 이제 제가 재임 시절에 네네. 이미 유통산업협의회에서 거론이 됐던 사안이에요. 아마 네.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서도 이 부분은 뭐 크게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좀 전 대형마트가 일요일 규제가 사실은 자율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네네. 네. 그러면 또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네요. 뭐 아무래도 그 온라인 이제 요즘 뭐 로켓 배송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네. 영향은 미미하지만 분명히 타격인 것 같습니다. 좀 사전에 상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역시나 좀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는 대구시 내부로 눈을 좀 돌려볼까 하는데 홍 시장 취임 후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많이는 못 봤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시장이 오신 데 대한 뭐 기대 또 뭐 부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우려하는 게 그 조직을 그러니까 시청 내부의 조직 그 개편을 4번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국장이 그 사이에 뭐 2번, 3번 바뀐 부서도 있고 해서 네. 16개 실국장들이 거의 다 바뀌었어요. 한 번 이상씩. 네. 그래서 이게 뭐 또 뭐 상벌 일을 잘하는 데 따라서 또 인사를 해주는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네. 과연 이제 업무 연속성이 있는가 하는 우려도 있으니까 이건 뭐 좀 더 지켜보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인사 이동이 좀 걱정은 있다 좀 찾았다. 됩니다. 네. 네. 홍 시장님 지난 1년간은 남발하고 있어요. 남발 시장입니다. 따발총 쏘듯이 마구 쏴대거든요. 첫 번째 고소를 남발해요. 우리 대구 민주당도 고소를 했고 언론 대구 MBC도 고소를 했고 기자도 고소했고 또 취재 거부, 출입 금지, 경찰까지도 출입 금지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막말을 남발해요. 막 경찰에다 대구 경찰청장이 막 나간다. 눈에 뵈는 게 없다. 보복 수사한다.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막말. 책임 묻겠다. 민주주의의 지팡이가 아니고 몽둥이다. 이상한 경찰 만나 좋은 경험하고 있다. 이런 거 하고 있고요. 또 언론에는 저급한 찌라시 기사나 쓰대는 영향력 없는 언론. 이런 걸 뭐 공중파 방송에다 대고 쏘고 있고요. 시민단체에도 특정 정파의 선봉대에 불과한 건달단체다. 이렇게 막말을 하니까 우리 대구 시민이 사실 부끄럽단 말이에요. 대선 후보, 당대표 2번, 5선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2번까지는 하신 분이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자중하시라 이래 싶습니다.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의 유행어가 생각나거든요. 뭔가 하면 네. 잘 돼야 될 텐데 네, 뭐 언사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 설명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2023년 대구 굴기의 원년임을 홍 시장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과제가 좀 시급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얘기 좀 들어보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프로젝트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정치적인 선언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시민들이 눈앞에 닥친 현안들이 좀 많이 해결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 훈수만 뚜실 게 아니라 지금 부동산의 연착륙, 또 금리 인상에 따르는 이제 인플레이션 대비, 또 서민 경제 소상공인이 굉장히 지금 더 어려워지고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중앙 정부에만 맡길 문제는 아닙니다. 대구시의 시장을 위시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소상히 좀 챙겼으면 좋겠다. 꼭 마지막으로 네. 좀 두루 소통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예, 역시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경제부시장답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예, 비슷한 면이 많네요 오늘 정영 부시장님하고. 저도 시장님께 좀 소통 좀 하시라. 좀 본인이 하시는 거는 모든 게 다 옳고 남이 하는 건 다 틀렸다 이런 방식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독불 장군 독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대구 시민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시장이 아무리 중앙에 훈수를 둔다고 뭐나 관심을 받겠습니까? 지금 같은 당 대표도 그 지방에 전념하시라 그거 하면서 상임 고문도 해촉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몸은 대구에 마음은 콩밭에 이래가 있어가지고 사랑 못 받아요. 대구 시장이시니까 대구 시정에만 전념해 주실 것을 신신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루두루 사랑받는 대구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좀 힘을 합쳐야 되겠죠.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저는 그렇고요. 할 말 맛 안 한. 그렇습니다. 네, 오늘 TK 광장의 결투 정혜용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 보좌역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국 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한 무슬림과 주민 간의 갈등이요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말 완공을 목표했지만 공사가 80%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다시 멈췄다고 하거든요.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죠. 네,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원은 당초 6월 말경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다시 또 미뤄져서 8월 예정으로 변경됐는데요. 네.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크다 보니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 떠났고 다시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의 김정혜 부위원장 만나서 주민들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건축하려는 이 땅은 도로가 없는 맹지 땅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이고 이 사면이 주택으로 다 붙어 있고 옆집하고 1m 거리도 안 차이 두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거대한 사원을 짓는 것은 주변 주민들한테는 권리를 이제 짓밟는 것이 되죠. 저희는 대현동 주택 밀집 지역가에 지어지는 다중시설을 반대하는 거지 종교라고 해서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다중시설이 지어짐으로 인하여서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존권에 대한 권리 주장이지 어떤 종교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홍준표 시장님의 이 발언에 당황했어요. 대구광역시의 어떤 시장으로서 어떻게 주민들이 3년째 고소하고 있는데 현장에 와서 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를 종교 문제다. 그거는 너무 성의가 없어요. 처음부터 주민들과 무슬림 학생들이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요. 네, 뒤늦게 사원을 짓는다는 걸 알게 돼 더 배신감이 들었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또 이제 언론도 믿지 못하겠다며 인터뷰를 거절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편 경북대학교에서는 지난 5월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슬람 혐오를 반대하는 경대인의 행진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경북대학교 유학생 마리암 오무란과 졸업생 신승민 군에게 사원 건축에 대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In my opinion, it's good for Muslims around to have a place to practice their religion. 이슬람 사원이 건축되면 이 무슬림들한테는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에 좋을 것 같다. Yes. 말씀이시죠? Yes. 네네. Yes. 기도하는 것만 아니요. 같이 밥 먹어요. 쿠란도 읽고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삶의 질이 낮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I think it's okay, but from the beginning, they shouldn't allow selling the 건물. 그분들 입장에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애초에 그 건물을 그렇게 Yeah. 팔면 안 됐다는 거죠. 예, 이 장소도 모스크 썼어요. 그럼 왜 갑자기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이슬람 사원 건축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슬림 학생들이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는 것도 본인들의 자유이고요. 그런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어떠한 위법도 없었고 정작 위법인 것은 북구청의 그러한 행정 조치들이었던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무슬림들의 사원 건축을 지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공사가 완공이 되더라도 갈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또 걱정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신승민 씨는 같은 대연동 주민으로서 서로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평화롭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다문화 인구가 많아지는데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한다면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이슬람 사원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서창호 집행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이슬람 사태가 지금 3년 가까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슬람이라는 낯선 종교나 좀 문화적 차이가 좀 배경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원이 건립되면 땅값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주민 일부에서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반대 이론 또는 혐오차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부족해하면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하면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배경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공공기관이 그동안 했던 혐오차별을 발화시키고 법률적 근거에서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성찰이 일단 1차적으로 되고 거기서 주민들과 무슬림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테이블을 열어야 되고 이 논의 테이블이 열린다고 해서 쉽게 갈등이 봉합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 프로그램 그리고 대화의 창구 이런 복합적인 계획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경북 지역에 강한 비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 그친 지역은 기온이 아주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가 높다고 하네요. 오늘 동해안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분다고 하니까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광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